한국교회 법학회가 개헌과 관련해 한국교회 입장을 정립하는 개헌 논의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헌안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화평케 하는 자의 지혜와 총명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 대북 지원 사업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의 방북 일정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한국교회 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됩니다. 전쟁의 마침표를 찍고 평화가 선언될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을 맞게 되기 때문인데요. 참 멀고도 험난한 시간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사명도 엄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 중 최근 교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기본권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는 이 조항은 종교의 자유와 직결돼 이슬람 등 종교 문화의 다양성 유입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권의 대상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국민이 사람으로 변경되는 개헌안에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가 외국인과 관광객, 하물며 국가 간의 오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질서 하에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외국인들이나 소수자 거류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마땅하지만은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 하에서 평등이 약화된다면 이것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신 목사는 이런 기본권 확대는 종교의 자유와도 연결돼 이슬람 대거 유입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건 없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교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개헌안에 담긴 문화의 다양성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음선필 교수는 개헌안 제9조에 담긴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해왔던 유럽의 경우 반유럽 정서와 이슬람 문화 반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제자들은 개헌안의 지방자치 규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일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국가의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난 20일부터 1박 2일간 교내 체육관과 천안시 안전체험관 등지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MT를 개최했습니다. 14년째 이 MT를 진행해 오고 있는 특수체육교육과는 이번 주제를 안전으로 정하고 지역 장애아동 20명과 함께 심폐소생술과 항공안전교육, 산불과 산사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수체육교육과의 이번 MT를 통해 재학생들은 선배와 교수들로부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고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NCCK 이홍정 사무총장은 두 정상회담의 결과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렸다며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CCK는 27일 정상회담까지 매일 평화 통일을 위한 정오 1분 기도 운동을 진행하며 기도의 끈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2년 전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휘말려 감옥에 수감된 미국인 목사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를 위해 지속적인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적 사안이 맞물리면서 해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urkish President Recep Erdogan purged thousands of political opponents. Pastor Brunson was one of the Christians that was snatched up in this purge. Most of the Christian pastors had been deported, and Pastor Brunson was not. Many see Brunson as a pawn in a high-stakes political face-off between the U.S. and Turkey. In 2017, the White House announced President Trump and Vice President Pence brought up Pastor Brunson's plight in their meeting with the Turkish president 3 times. It's really kind of unprecedented in these types of cases that we hav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ringing this situation up every time he speaks to the President of Turkey. In the meantime, Brunson suffers in a Turkish cell, missing major events like graduations and his daughter's wedding last year. And he stood tall, and I don't expect Andrew to do anything less.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되는 남북 간 공식 회담인데요.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평화통일연대 윤은주 사무총장, 김효정 기자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윤은주 사무총장님, 네. 드디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 간 회담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 주 관심사인데요.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핵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기 때문에요. 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내용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남북 관계가 계속 발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 발전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남북 관계 해빙 무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회와 또 관련 단체들의 대북 사역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들과 연합단체들도 이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하고요. 이 분위기를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죠.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19일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일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한교총은 이번 회담을 맞아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통일과업수행과 함께 국민과의 통합 그리고 남남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13개 교단 목회자 모임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도 23일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교단들이 함께 소속돼 있는 만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지금의 분위기를 환영하고 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의 지지와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본 궤도에 오르면서 대북 선교 관련 한국 교회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북 계획을 세우거나 중단됐던 사역 재개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저희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7년 12월 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교계 지도자들,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 관계자들이 평양 봉수교회에서 착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에 들어갔던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사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은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문 대통령은 대북 지원 사업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병원 짓는 것을 돕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WCC 차원의 방북 일정을 열어두고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백두산 혹은 금강산과 평양 등의 평화 기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 등을 기념해 북한 봉수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 차원의 부흥회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북한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정부로부터 어떤 주문이 내려지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장교단 등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평화통일기도회의 규모를 늘리거나 활동 범위를 확대해 기도의 불을 더욱 지피고 있습니다. 특히 예장합동교단은 통일 관련 NGO를 통해 대북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역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와 관련 활동들을 이어온 결과 평화통일의 전 단계인 군사대립 종식, 평화협정이라는 단계를 밟게 된 거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88 선언을 이 연동교회 장소에서 선언했을 때부터 한반도의 평화적인 지평을 열었죠.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또 2013년도에는 세계교회 협의회 10차 총회가 열린 것도 결국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교회가 평화 조약을 위해서 함께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그래서 2년 전부터 지금 미국을 돌고 또 유럽을 돌고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 아시아를 돌면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카이로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 이런 극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2017년과 2018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2017년에는 어떠한 계기가 조성이 될 거라는 말씀과 2018년에는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겠구나.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남북한이 정부가 수립된 지가 2018년이 되니까 7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니에미야 시대 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 시대를 보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마쳐지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도 우리 남북한에서도 이러한 돌파구가 올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대북 선교의 특징이 있다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수시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역사적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북한 선교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측면에 있어서도 볼 때 가장 먼저 대북 지원에 나섰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93년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이 이제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북한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 창구 다원화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표방을 하면서 네. 민간단체 많은 곳에서 대북 지원에 나섰는데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대북 지원 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한 80% 이상 이르는 정도까지 그렇게 대북 지원에 활발하게 나섰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북 지원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 좀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대북 지원도 주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은 전시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 인도주의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라도 적군의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이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북 지원에 나서야 될지 우리가 경험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 차원에서 이 통일 선교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북 선교, 대북 지원 이런 것들은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철저히 입각을 해서 어떤 정치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는 그런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 기자, 지금 이 남한 땅에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통일시대의 마중물이 되고 또 주역이 될 분들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은 한 3만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펴낸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실시했는데요. 이 중에 종교를 가진 한 만여 명 중에서 기독교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또 불교가 10.1%, 천주교가 9% 정도로 그 뒤를 잇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퍼센트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실제로 탈북을 감행했다가 상처를 받고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통일 후 모든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남한보다는 중국의 체제에 흡수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좀 나올 정도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일반적인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고방식이나 일상생활의 모습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례로 성경을 처음 접하고 또 교회의 시스템을 처음 접한 이 탈북민들은 이것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그 장소와 너무나 비슷해서 굉장히 또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상당하다라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탈북민과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직접 어떤 증언을 하는지 함께 좀 들어보고 가시죠. 일시적인 거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통일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의 통합이 되는 사람의 통합이 정말 쉽겠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리더가 되기가 더 힘들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살다 보면 북한의 구호가 한 번은 바뀐 적이 있는데 돌격 앞으로라는 구호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그 구호가 언젠가부터 나를 따라 앞으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그냥 앞에서 나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당신부터 앞에 먼저 나가라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따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리더들이 구호가 나를 따라 앞으로 되면서 그 리더의 모습이 헌신적이고 대중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감동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이나 또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만난 탈북민들 많이 교제하고 양육하고 또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학술 연구나 또 단체 또 심지어 북한에 오셨던 고위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성향은 어떤 조직적이고 또 어떤 그 완전한 통제 사회에 있지만은 그분들의 순수성이 아주 보존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순수성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몸소 먼저 보이는 그러한 본질적인 복음적인 개혁적인 그런 신학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적합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또 다른 면에서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탈북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 중심의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남한 국민들 또 젊은이들의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10명 중 6명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통계를 통해 본 대학생들의 통일 의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대학생 통일 의식을 조사한 결과 2006년에는 78%가 넘었던 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던 대학생들이요. 2015년에는 53.4%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대학생들은 9.6%에서 37.1%로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경우 이 개신교인들은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보니까 최근 교회 안의 젊은이들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이는 교회 전체가 펼치는 대북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부족해서 총평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램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7사에서 14까지 정상이나 아니면 고위급에서 남북 간 합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이 네. 하게 되면 이제 5번째 큰 틀에서의 합의인데 이 합의를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실질적인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참 문제겠죠.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제안드리건데 각 교단별로 이 통일선교에 대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좀 채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연대의 틀을 좀 구성하셔서 한국교회가 큰 틀에서 길을 열어나가는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회담이 잘 진행돼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정착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정오에 1분씩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는 운동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 되는 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